시장에는 언제나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투자 심리와 수급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장 탑10에서 오늘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갑론을박의 토론을 펼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10명의 전문가의 논리 전개를 지켜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떨 땐 낙관론자가, 어떨 땐 비관론자가 시장 대비 더 우수한 수익률을 냅니다. 그 10명 전문가의 구간별 적중하는 전략, 어떤 전문가가 어떤 시장 상황에서 더 유리한 전략을 펴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장 탑10 오늘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유성치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얘기 제가 좀 여쭤보기 곤란할 정도로 코스닥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 오른 종목이 한 2개, 네. 빠진 게 한 4개 돼요. 힘드셨고. 네. 하재누리 전문가님은 어때요? 코스닥 별로 잘 안 하시죠, 평소에? 네, 코스닥 경우는 뭐 거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시장이 네. 빠져도 별로 부담은 없는데 그렇다고 또 거래소에 수익이 많이 났냐면 또 거래소도 올라간 게 별로 많지가 좀 않아요. 밋밋했었죠, 그렇죠. 재료가. 그래서 네. 수익을 오늘 장중 내에서는 별로 챙긴 게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개별 종목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분명히 있었다. 이건 맞는 거예요. 개별주는 거래소 개별정도 됐었다.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미라 앵커 키워드 주시죠. 네, 오늘장 탑10 오늘 10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장 탑10의 10가지 키워드는 2명의 앵커와 또 제작진 그리고 10명의 출연자 전문가가 함께 오늘장을 바라보면서 어떤 키워드가 오늘장을 움직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자,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순위는 아니고요. 무작위로 올렸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10번째 키워드입니다. 여름입니다. 자, 3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중부지방에 계속해서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서 무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 이제 여름을 대비하면서 벌써 선풍기 꺼낼 생각부터 지금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증시에도 여름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만 봐도 5월 중순부터 이런 관련주들이 증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습기를 생산하는 위닉스, 또 선풍기와 제습기를 동시에 만드는 신일산업과 파세코. 자, 1차적으로 5월 초에 이 여름 테마주 가운데서 위닉스가 첫 주간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이 30%가 나왔고요. 또 신일산업은 지난주에 바로 2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2차적인 어떤 여름 테마가 또 나타나게 될까요? 자, 9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9번째 키워드는 컨텐츠의 약진입니다. 자, 코스닥의 컨텐츠주의 약진, 이 주식시장의 강력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요. 한류와 여기에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IT 공룡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제휴를 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K-팝, 모바일 게임으로 이런 한류들의 성장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확인이 되고 있죠. 오늘 로엔의 어닝 서프라이즈 확인됐습니다. 자, 8번째 키워드 보시죠. 내수주. 자, 원화 강세로 사실 내수주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내수주 가운데서 음식료나 유틸리티 이런 쪽은 원화 강세 수혜기도 하면서요. 또 우리 정부의 정책이죠. 내수 쪽을 강화시키겠다. 자, 우리 키워드에서는 신내수주의 탄생이란 말을 했는데요. 자, 어떤 것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신내수주일까요? 자, 세 분의 토론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여름이랑 컨텐츠 약진, 신내수주 탕생 이렇게 세 개가 먼저 올라왔어요. 이 중에 좀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 저는 신내수주의 탄생을 신내수주. 자, 잡아봤는데. 내수주, 네. 신내수주. 네. 네. 자, 내수주 하면 이제 환율 얘기 빠질 수 네. 없죠. 원달러가 지금 보니까 3월 말이죠. 3월 말 1,080원에서 지금 1,020원이니까 한 60원이 네. 네. 빠졌어요. 더 빠진다고 보세요? 더 빠진다 봅니다. 얼마까지 빠질 걸로 보세요? 그걸 제가 단기나 지금- 뭐 중장기로 이렇게. 그건 좀 어렵고요. 그건 제가 또 사군. 그럼 주변에서 들은 얘기라도 얼마 정도 간다거나 약간 뭐 이런. 되는데 제 예. 개인적으로는 결국 금융위기 전의 가격대인 900원대로는 빠진다 보는데요. 길게 봐서 900원까지. 네, 그렇죠. 네. 네. 900 얼마 정도? 근데 환율이 우리가 환율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25개월 동안 우리 흑자죠. 네네. 근데 흑자에 대해서 미국도 껄끄럼하게 보고 있고 다른 나라도 또 떨떠름하게 보고 있고 네, 너는 환율 네. 조정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정부에서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개입 한 번 했죠.
아주 세게는 안 하지만 뭐, 공격적인 네. 개입을 못했다는 게 거기 확인됐거든요. 그럼 이따 환율은 평가 절상이 된다. 그러니까 처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수순이고 네. 거기에 대응책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환율은 일단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더 빠진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수주를 다루긴 하는데요. 저는 역으로 자동차를 여쭤볼게요. 자동차 어떻다고 보세요? 앞으로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된다고요? 환율이 밀리는 아, 대로? 그러니까 그 원화 강세 구간에서 네. 오르는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 시기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크게 원화 강세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 자동차 못 오르지 않았나요? 아니 자동차가 못 오른 적도 올랐을걸요? 있고요. 그때는 자동차가 못 올랐죠. 올랐었죠. 그 환율이 평가 저쌀될 네. 때는 자동차가 약세였거든요. 절대 못 가죠. 아니 2012년도인가 그때인가 원화 강세 구간에서 자동차가 잠깐요? 잠깐? 그 원화 강세가 확 진행되고 나서 한 3개월 이후부터 크게 올랐어요. 그때 그 뒤지고는 원화 강세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올라간 근데 거죠. 진행되던 동안에는 빠졌는데 그렇죠. 그 네. 이후로는 상당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럼 다른 재료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때는? 뭐 신차라든지 뭐 근데 지금 리콜 근데 원화 원화 강세라는 강세가 것이, 예. 아직은 좀 더 원화 네. 강세가 되는 그 기조에 있으니까 네, 지금 네. 이 상태에서 자동차주가 움직인다면은 물론 오늘 외국인이 자동차 샀더라고요. 현대차는 샀는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대비해서 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샀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전문가님은 왜 된다고 보세요? 자동차가? 아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짧게, 예. 40% 이상이 지금 해외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환율이랑 본다면 상관없다는 없고 오히려 것이고요.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뒤늦게라도 크게 오른다고 보고 그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내수주인데 자 그러면 신자가 붙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내수주하면 뭐 음식료, 철강, 뭐 전기, 가스, 그러니까 뭐 금융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주로 워낙 강세 때 같이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그럼 신내수주면 요거 말고 다른 어떤 섹터에서 이게 환율 강세 수혜분으로 좀 올라온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원래는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이 많이 오르는데 네, 네, 오늘만 놓고 보니까 제가 신내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보면은 그 중고차 쪽, 중고차 테마 쪽하고 그다음에 어떤 택배 테마요? 중고차. 중고차 테마. 네, 신차를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네. 최근에 중고차 매매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해외 수요가 있어서요? 해외 네, 아니 수요로? 우리나라 안에, 우린 내수,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 중고차. 안에 중고차를 뭐 제가 코라 지금 홀딩스, 이해가 안 뭐 되는데. 에이제 렌터카 이런 것들이 네. 움직인단 말이죠. 오늘 빠졌는데. 에이제는 빠졌지만은 네. 또 또 오른쪽 도이치모터스도 SK CNC 같은 기업은 또 급등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올랐어요. SK 앵커. 그러면 네. 그 관련돼 그러니까 있는 그 관련주들을 고 개별 종목으로서 그것만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네. 올해부터 지금 그 관련 테마주들의 오름폭 보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아니, 때문에 제가 지금 오해했던 네.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쪽 수요가 보는 게 아니라 내수 안에서 경기가 어려우니 중고차가 된다 그래서 관련주가 오른다 이런 의미세요? 그렇죠. 그게 시세 선도를 좀 한다고 보십니까? 뭐 강했나요 최근에 많이? 내수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급도 좋기 때문에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럼 보는 보고 거죠. 계신 쪽 네. 하나만 찝어주시면 일단 SK CNC가 이제 주도주고요. CNC. 네. 자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가 내수주 중에 이제 덥잖아요. 오늘도 한 27도까지 올라가서요. 나갔다 올 때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우리는 뭐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내수주 관련해서 여름 수혜주 하면 뭐 한전 그다음에 오늘 뭐 신고가 냈던 위닉스 이런 쪽 좀 안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위닉스 되게 되면은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갖다 놓을 거고 네. 또 요새 그 TV 광고를 보면 삼성에서도 광고하죠. 얼마 전에 네. 광고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 습기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올라가고 작년에 이맘때 바짝 올랐거든요. 그럼 아마 올해도 작년의 흐름대로 개인 투자가 들어올 거고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좀 상승이 가능할 거고 오늘 봐야 굉장히 되겠죠.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위닉스 더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위닉스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네, 네. 시장에서.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선호도가 있고. 금방 흠칫하셨는데 그죠? 반대 의견이신가요? 위닉스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지금 구간에 좀 애매하네요. 네, 그 실적이 워낙 좋아지긴 했는데 네. 지금 그 구간에서 쫓아가는 것은 약간 그 성장성이 좀 많이 좀 반영됐다 엇갈리시고 그럼 보는. 한전은요? 한전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금방 박근혜 대통령 출국도 한다고 그러는데 한전 네. 모멘텀 어떻게 한전 같은 경우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네. 여전히 전력 부족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름이 오면은 분명히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또 테마될 것이고 실제로도 한전은 실적이 좋게 좋아지니까는 보시는 좋게 입장이시고 보고 한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한전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지금 부담감이 한전 있을 오르고 거예요. 있는데요, 아, 물론 그러니까 네. 지수가 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수가 더 올라갈 거면 상관도가 있을 건데 여름에 수혜주가 한전이다. 그럼 겨울도 수혜주가 한전 돼야 되거든요. 그죠? 겨울은 아무래도 가스가 좀 더 세지 않나요? 아, 물론 상대적으로. 가스가 네. 센데 요새는 전기로 모든 걸 하려고 싸니까 전기값이. 네, 네. 그래서 겨울 되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름 수혜주가
한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볼 수 없으니까 네, 저는 네. 그것만 가지고 보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한전 쪽에 대해서는요. 자, 내수주, 신내수주 관련해 좀 봤는데요.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새로운 컨셉이네요. 중고차 컨셉으로 오늘 들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름 수혜군 중에서는 왜 웃으세요? 네? 새로웠어요 그런 건데. 제 나름대로 엄청 연구해서 가져왔는데 자꾸 웃으시니까. 연구를 많이 하신 거고. 네. 중고차 컨셉으로 갖고 나오셨고요. 또 여름 수혜주 관련해서는 약간 좀 견해차는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의 성향이랑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위닉스랑 한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권미란 앵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 7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방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하러 중동을 방문합니다. 애초에 중동 3국의 순방을 계획했었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 계획이 좀 취소됐었는데요. 원자로 설치 행사를 통해서 양국의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중요한 자리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유전 쪽의 협력 분야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유전과 관련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원전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 증시에서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2010이네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010선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박스권 돌파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가능할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코스닥이 오늘 낙폭이 2% 나오면서 코스피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코스닥의 550선에서의 추가적인 6년 동안의 박스권 이것도 역시 돌파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시각 증시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키워드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증권주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장 후반에 강력하게 유입되는 흐름, 지수의 뒷심을 보태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째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증권주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흑자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증권주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세 분과 토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자, 시간 관계상 다 보셨죠? 이 4개 중에서 하진미 전문가님 어떤 쪽이 좀 가장 와닿으세요? 프로그램이 와닿죠. 프로그램이 뭔가요? 개인들이 프로그램이요? 좀 어떤 분들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은 기계적인 매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권에 올라갔죠, 지수가. 개인도 할 수 있나요? 개인 일반 프로그램이 안 되죠? 개인도 세팅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물론 세팅을 해서 살려면 하겠지만 동시주문 그만큼 이렇게 한 번에 딱 눌러서 그렇죠. 이렇게 그만큼 나가게 자금을 하는데. 가지고서 네. 트래킹 에러 없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점이 많으니까 네. 개인은 못한다고 보고요. 네. 이 프로그램이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예. 오늘도 얘가 끌어올렸어요. 얘가 끌어올렸는데 지금 권미란 앵커께서 증권주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뭐 증권주 다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증권주. 어떤 화면에서 이거 볼 수 있나요? 이거는 뭐 HTS가 다 다르니까 네. 증권사마다 뭐 어디 화면에다 볼 수가 개인 없죠. 분들이 많이 쓸만한 키움증권 코드 화면으로는 키움증권 코드 그거 제가 몰라요. 안 외우셨어요? 제가 대신 걸 하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모릅니다. 대신으로는 그럼 몇 번인가요? 대신은 프로그램 매매 보는 게 있는데 또 대신 것만 또 해드리면 딴 분들이 뭐라 할 텐데.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인 제가 8116은 이거 일별 프로그램이고요. 8111입니다. 8111. 8111 화면에서 볼 네, 수 있다. 8111. 요새 이 프로그램으로 좀 매매가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종목 이게 뭐가 돼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증권주 다 올라간 거 아니죠. 네네. 삼성증권 올랐습니다. 삼성그룹주가 아니라고 보면 삼성증권의 프로그램 매수가 전체 거래량이 한 3분의 1 들어왔습니다. 그럼 올라가죠.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 중에 프로그램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아까 8111 화면이 8111 화면을 가게 되면 이거 네. 뭐 특정 증권사인데 거기 네 번째 보면 매매 추이가 나와요. 자,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매매 추이가 8111. 나오는데 예. 거기에 몇 주가 거래된 게 시간별로 디테일하게 저 리얼타임으로 지금 나온다고. 8111 켰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네 번째 매매 추이. 매매 추이에. 8119가 8119로 보면은 되고. 예. 저 거기 보면 삼성증권을 계속 시간 없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자, 삼성증권이 오늘 순매수 누적이 314890인데 이게 오늘 샀다는 건가요? 31만 4천 주가 오늘 된 거죠. 하루 네. 종일. 그럼 전체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종목별로 프로그램이 많은 종목이 되게 돼 있는 건 지수가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정관님 다물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모르세요?
네, 알죠. 네. 일단은 뭐 요새 어떻게 직접 매매 쓰시는 것 같은데 좀 활용하세요. 아니 뭐 워낙 프로그램. 우리 그 HTS에 또 박사시니까요. 네. 제가 좀 듣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비차익 쪽 최근에 매수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비차익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는 네, 쪽들은 그런 쪽은 바스켓에 쓸어 담는 거니까 네, 네.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업종이나 종목군들을 쓸어 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혜를 가능성이 보인다.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비차익이란 말이에요. 비차익. 지금 그 5일째 봐야 지금 들어왔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5일째 들어왔는데 차익은 없어요. 예, 예. 몽땅 다 비차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수 관련돼 있는 부분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베이시스하고. 지금 삼성증권 오늘 꼽아주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네. 뭐하지 그룹핑이 될 만한 종목군데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개? 예를 들어 삼성증권 올라간 게 네.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갔고요. 네네. 뭐 개별 종목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라갔고, 고려아연.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엔지니어링 고려의 삼성증권, 삼성증권 뭐 CJ도 마찬가지고요. CJ 지주사 CJ 그렇죠.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연속성이 있는 것하고 지수 상승하고 상관도가 싱크로율이 100%는 아니지만 네, 네. 얼추 그 상관도를 지킨다 이거죠. 네. 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또 아까 비차익 관련해서 보고 계신 종목 혹시 있으세요? 잘 안 보시죠? 프로그램 뭐 조금 보기는 하는데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근데 뭐 실제로 매매하실 때 잘 안 쓰시잖아요. 많이 그죠? 쓰진 않아요. 기법 자체가 좀 기법 다르신 자체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수를 마감하고 나서는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기만 디테일하게 하는구나. 이제 장중에 자, 그러면 잘안 추이를 보시- 추적하지는 잘 못하고 안 있습니다. 쓰시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는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기계적으로 이제 매매가 되는 쪽인데 수급 체크를 잘 하시면 거기서도 유의미하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삼성증권, 최근에 고려아연과 CJ, 삼성 엔지니어링도 연계된 프로그램이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토론을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앵커. 네,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요. 대표적인 낙폭과대주입니다. 오늘 장에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도 참 낮은 PER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부진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 부품주. 오늘 특히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파트론 같은 종목의 낙폭이 컸습니다. 성장 정체, 스마트폰의 성장 정체 우려에다 실적 부진의 현실화까지 겹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증시에 새롭게 인사를 드렸던 BGF 리테일입니다. 자, 올 상반기 기업 공개 가장 최대어였는데요. 시초가가 공모가 41,000원보다 49%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주가 오늘 3% 하락하면서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지금 종가를 찍었는데요. 기관이 오늘 많이 사고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 종목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시장에서 또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삼성그룹주입니다. 우리 증시 시가총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주. 지난주 내내 증시에 부각이 됐고 계속 언급됐습니다. 삼성 SDS의 연내 상장, 이건희 회장의 입원. 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일면서 수급 주체들의 관심을 삼성그룹주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자, 세 분의 토론 함께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자, 이 중에서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삼성그룹주로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 이야기 빼뜨릴 수 없겠는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사실 일반 병실은 아니에요. VIP 병실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이동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추이들을 좀 보고 우리가 어떤 좀 그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서 분할이 되면 삼성그룹 지배력이 약화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아니요, 배당 잠깐만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일단 유중하다고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일단 병실을 옮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아진다라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주가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상당히 다시 일시적이겠죠. 제가 이걸 추적을 네. 해봤는데 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근데 SDS 상장이 그날 발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그래도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한 집에 그런 날은. 그럼요. 근데 모여서 아마 이야기가 끝났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아버님이 좀 위독하시니까 위독이 아니라 좀 몸이 안 좋으시니 SDS를 이번에 상장하자. 이미 이야기 끝났고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이틀 있다가 순천향병원으로 이제 심폐소생술 받으러 가신 거죠. 그래서 제 느낌은 이미 SDS 상장 이 이슈는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이 이제 다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이슈다라고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업 분할이 되는 것이고, 네. 그죠? 뭐, 이재용 씨하고, 그죠? 네. 이부진, 이서영 씨로 해서 기업 분할이 순차적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제 배당 여력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또 확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도요. 예. 사망하고 나서 약간 빠지다가요. 그냥 오히려 원래 그 1년 동안 펀드멘트대로. 80% 이상 올랐어요. 네, 그것까지만 할게요. 그럼 에버랜드 상장한다고 보세요? 상장할 거로 보세요? 일단 상장을 추진을 하겠죠. 근데 왜냐면 그날 거기가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SDS 하면서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네.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그쪽으로 상장을 안 시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 큰 근데 삼성전자를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럼 그렇죠. 전문가님은 결국에는 SDS 이어서 에버랜드도 할 하겠죠. 거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지금 그 에버랜드가 그 가지고 있는 그 포션이 네네. 빠져서 상장을 안 시키고 비상장으로 진행해서 지주사 네.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걸 풀어야 그렇죠. 되고 돈도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어, 지금 그 2조 정도 돈이 들어온다 하죠. SDS 갖고. 네네. 그거 갖고 택도 없죠. 상속세 내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6조 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자주 이야기가 됐던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 전자랑 뭐 생명물산은 계속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삼성그룹주니까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홍콩에서 오늘 전자가 IR을 했어요. 아시죠? 네. 1시, 우리 시간으로 1시 40분에 끝났는데 제가 좀 기분이 언짢았던 게 삼성전자가 이게 그 소액주주가 55%나 돼요. 근데 막아놨어요. 접근이 안 돼요. 제가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무슨 뭐 회원 뭐야 이거 눌러봤더니 뭘 철하고 지금은 풀어놨네요. 지금 풀어놨. 아까는 이게 실시간으로 장중에 확인을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어쨌든 IR을 했는데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먼저 나왔던 기사들 내용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만 하는 거 아니다. 낸드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에서 좀 많이 스마트폰 부품주가 밀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일단 스마트폰 그- 업체만은 아니다 이렇게. 네. 예. 아니 갤럭시 S5가 생각보다 좀 미진했고요. 실제로도 그런데 미진했는데 거기서 네. 또 대놓고 IR에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키가. 그러니까 이제 낸드 쪽을 강화한다면 네. 지금 오늘 또 나왔던 리포트도 제가 쭉 보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한 10% 정도 매출이 감소해요. 출하량이 삼성전자가 전자의 출하량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 관련 삼성전자 관련한 부품주들이 매출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네. 후반기를 걱정하다 보니까 먼저 선방된다 봐야겠죠. 중국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근데 이 삼성전자 말이에요. 스마트폰만 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들 덜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수치가 확인된 게 없지만 기대감만 있는 거죠, 기대감. 기대감 정도로 그렇죠. 조금 아쉬운데요. 저희가 좀 토론할 내용이 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까지 마쳐봤습니다. 네, 토론이 정말 무르익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예, 내일장에 가져갈 키워드 보고 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먼저 좀 골라볼게요. 마지막에 했던 삼성그룹주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하전일 전문가님은 저는 내수주 그리고 프로그램 뭐 이렇게 두 개 내수주랑 하겠습니다. 내수주랑 내수주 부활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프로그램이 꼭 들어오는 내수주. 프로그램에 들어온 내수주. 저는 2010. 네. 2010이요? 어떤 네. 걸 아까 중고차 컨셉 하셨다가 또 2010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2010인데 네. 2000에서 지금 2000 제가 볼 때 60까지가 상당히 저항대로 보이거든요. 2060까지가 요거 저항이다. 한번 돌파된다면 시장은 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가 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내일장 공략주 좀 바로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재료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먼저 어떤 종목 내일장 네, 공략 내수주의 프로그램에 있는 거 아까 잠깐 언급했던 CJ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CJ 오늘도 좋았었죠. 그렇죠. 네, 뭐 CJ 오늘 한 1% 올랐는데요. 네네. 얘들 자회사가 올망졸망한 게 많죠. 네. 근데 업적이 상당히 다각화돼 있어요, 얘는. 그죠? 지주사 중에서도 네네네. 특별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컨센서스화 돼 있단 말이죠.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볼까요? 지금 현재 13만 8,500원인데 네.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보더라도 한 만 원 정도 올라가는 14만 8천 원 정도? 왜냐하면 전고점 언저리 와 있거든요. 네. 그럼 바로 치고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수급적으로도 그리고 아까 역시 프로그램과 연계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요.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5일 연속 들어왔으니까 최근 시장과 맞물려서 진행하는 거죠. 네네. CJ를 아까 죄송한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 14만 8천 원. 14만 8천 원이고요. 자, 중고차 기대되는데 중고차 관련도 갖고 오셨어요 혹시? 아니 그 중고차가 택배 얘기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말을 잠깐 잘라가지고. 해주세요. 예. 네. 다음 주에도 말 자르면 출연 안 할 거예요. 아니, 이게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그 중고차 컨셉이세요 오늘 추천 중? 아니, 그 CJ 대한통운이라고 택배주로 한 가지 같으시네요. 나왔는데요. CJ. 네. 예. CJ 대한통운이 CJ 밑에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네. CJ가 CJ 대한통운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주사죠. 그렇게 추천을 해보셨네요. 네. 형이니까요. 제가 동생이고. 그러니까 제가 CJ를 못 하겠고요. 네. 그 매수가는 제가 11만 원 정도 잡았고요.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일단
네.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고 조금 네, 소폭 네. 상회했고요. 네. 2분기도 지금 1분기 대비해서는 한 네. 10에서 15% 성장할 걸로 보이거든요. 영업이익이. 네. 그렇게 본다면 뭐 후반기까지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됩니다. 많이 쓰시죠? 사용. 많이 쓰고 제가 네. 또 앞으로 또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또 진출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후반기에 큰 박스가 있는 이미지가 뭐 월스트리트 전에 또 나왔던데 아마존. 네,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국내 택배업체도 좀 수혜를 볼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오늘 얼마로 끝났나요? 11만 1,000원으로 그러면 끝났습니다. 20-30% 정도까지는 네. 보신다는 거죠. 자,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CJ랑 CJ 대한통운 내수주 컨셉으로 해서 두 분께서 추천해 와 주셨는데요. 프로그램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조용해서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